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SFP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SFP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좀 평범하거나 무난한 느낌이 있죠. 그렇게 튀는 사람은 아니에요. 느긋한 성격이고 편한 걸 아주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돌이, 집순이 기질이 있죠. 이런 성격만 보면 아싸 쪽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별명이 의문의 인싸예요. 맞습니다. ISFP는 얼핏 아싸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인싸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곤 합니다. 보통 자기 성격과 다른 사람과는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컨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A는 아주 외향적이고 B는 극내향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ISFP는 A하고도 어느 정도 친하고 B하고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세 사람이 친구나 동료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ISFP가 인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5명, 7명, 10명이 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 숫자가 늘면 인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싸가 되죠. ISFP는 특별히 리더십이 있거나 관종기가 많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인싸가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한테 말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세 사람 예를 들었을 때 A는 B보다는 IFP가 더 편하죠. B 역시 A보다는 IFP가 더 익숙합니다. 같이 있기 불편하거나 어색한 친구도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친구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ISFP는 본의 아니게 말 그대로입니다. 본의 아니게 인싸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ISFP를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중간형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아주 활발한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에도 그리고 조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유별나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같이 놀 때 분위기 좋았다는 겁니다. ISFP는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이 아주 외향적인 것도 내향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ISFP는 갈등을 아주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웬만하면 좋게 지내고 싶어 하죠. ISFP가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이유에는 중간형이라는 것 외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갈등을 싫어하는 면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ISFP가 ISFP를 만나는 겁니다. 당연히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한쪽만 ISFP라도 잘 안 싸우는데 둘 다 ISFP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거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안 싸워도 문제거든요. 어떻게 모든 게 좋을 수만 있겠어요. 어쨌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ISFP라고 해도 밸런스 게임이 무조건 100점 만점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ISFP는 웬만하면 그냥 난 괜찮으니까 네 생각대로 해. 이럴 때가 많아요. 둘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싸우지는 않는데 아주 가까워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싸우고 나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ISFP끼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친한 정도로만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둘 다 ISFP인 연인이라면 어느 한쪽은 좀 더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관계가 ISFP, ESFP의 관계예요. ESFP 역시 ISFP와 비슷하게 갈등을 꺼리는 면이 있거든요. 심각한 걸 싫어하거나 진지한 대화를 피곤해하는 것도 이런 면 때문이에요. 깊게 들어가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FP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이야기를 듣는 걸 매우 힘들어하죠.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EFP와 FP는 대체로 잘 맞는 관계입니다. EFP는 FP만큼 밝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둡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가볍고 부담 없고 편안한 느낌이 있죠. EFP는 심각한 이야기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말하는 재주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FP하고 잘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피하려는 성향이에요. 두 유형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둘 다 별 생각 없이 방치하다가 그 문제가 커져버릴 수 있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ISFP, ISTP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ISFP와 가장 비슷한 유형이 ISTP가 아닐까 하는데요. 보통 SP그룹을 쾌락주의자 모험가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유형들이 SP 중에서도 외향형인 A팁 FP예요. 근데 내향형인 E팁 FP를 보고 쾌락주의자라고 하거나 모험가라고 하면 뭔가 그런가 하고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알게 되면 이 사람들도 SP라는 게 보입니다. 예컨대 두 유형 모두 게으름을 즐기는 면이 있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쾌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 다 장인 기질 같은 게 있어서 뭐 하나에 꽂히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면이 있죠. 그게 재밌어서 그런 거죠. 둘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이런 게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두 유형이 갈등을 겪는다면 T와 F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FP는 평상시에 순둥이처럼 보이고 참을성도 많은 편이지만 의외로 한성질하는 게 있어요. 한번 수틀리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ISTP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ISFP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유형이 충돌한다면 T와 F의 차이로 인해 FP가 사소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둘 다 특별히 손절을 결심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로에게 적응해 가든가 아니면 서서히 멀어지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이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T와 F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부딪힐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SP 유형 중에는 ESTP 유형도 있죠. ISFP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A팁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그냥 쏘쏘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한 적 있죠. SP그룹은 다른 그룹과는 달리 같은 그룹이라서 특별히 서로 잘 맞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같은 F 유형인 ESFP와 ISFP 관계가 좋은 편이고 나머진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ESTP, ISFP 관계는 부담 없는 친구 사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A팁은 EFP가 편하긴 한데 가끔씩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EFP는 A팁이 어떨 땐 재미있고 좋은데 어떨 땐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엔 ISFP와 INFP의 관계예요. ISFP와 INFP가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죠.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 자체는 닮은 유형이긴 한데 이 두 유형은 확실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ISFP 쪽이 훨씬 감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INFP가 관심이 많죠. 그래서 둘 다 예술 쪽과 관련되지만 특히 문학 분야, 시나 소설 이런 건 INFP 쪽이 강합니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거니까요. 반면 INFP는 장인 기질이 있다고 했죠. 예컨대 어떤 손재주나 색채 감각, 박자 감각 뭐 이런 타고난 감각이 그림이나 연주, 춤 등의 예술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유형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ISFP 입장에서는 INFP의 정신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쟨 저런 면이 있구나 특이하네 그러고 말지. 사실 ISFP는 INFP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식이에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나 할까요? ISFP는 FP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은 타인과 공감하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판단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FP 중에서도 특히 ISFP가 공감 능력이 좋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요. IS 유형이라서 그런 겁니다. 중간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ISFP는 INFP만큼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는 못하고 ESFP만큼 여러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읽어내지는 못하지만 이 양극단의 어느 지점에서 적당한 깊이와 적절한 속도로 공감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가장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바로 ISFJ입니다. 이 사람도 중간형이라고 있어요. IFP, IFJ 이 두 유형이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성향이라고 있습니다. IFJ도 IFP처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이 사람은 FP가 아니라 FJ예요. ISFP는 사람들과 공감하기만 할 뿐 판단은 별로 안 한다고 했죠. 근데 ISFJ는 판단합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죠. 얘 괜찮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S 유형들이 끝자리가 다르면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ISFP와 ISFJ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중간형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실제로 보면 느낌이 전혀 달라요. EFP는 누가 봐도 순둥이고요. 편안한 느낌이 들죠. 약간 나른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EFJ는 사람이 착한 것 같긴 한데 은근히 까칠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가 어떤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두 유형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봐요. EFP는 평상시에 공격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면이 EFJ에게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EFJ는 EFP만큼 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착한 편이에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착한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EFJ라고 했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책임감 강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ISFP는 이런 면이 덜하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가까워졌을 때 ISFJ가 ISFP의 게으름을 지적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둘 다 F라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차이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ISFP는 ISFJ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나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고요. ISFJ는 ISFP를 보면 뭔가 휴식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약간씩 상대를 닮는 게 서로에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SFP에게 좀 더 본격적인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유형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ESFJ, ENFJ, ESTJ, ENTJ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